그렇죠. 그래서 식 두 개를 넣으려고 했는데 얘는 식이 주어졌는데 문제는 이 직선은요 식이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점은 이 직선이 마이너스 3,2를 지난다라는 사실 하나밖에 없어. 근데 나는 그 직선의 식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요. 그러면 질문. 그러면 이 점 마이너스 3,1 하나 가지고 우리 최대한 직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식을 우선 세워야 돼. 모르는 부분은 미지수로 채워 넣더라도. 어떻게 세울 건데? 몰라요? 네. 자, 그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8페이지요. 중간 이하. 밑에서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지점에 개념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의 제목은 요거예요. 정점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법. 정점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법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3을 지난데 어떤 직선이에요. 그럼 우리는 얘를 보면서 무조건 이렇게 식을 세우셔야 돼요. y-3은 m의 x 플러스 5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셔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만약에 a, b라는 점을 지나라고 나오면 y-b는 m의 x-a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왜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되냐면요. 한 점을 지나는 건 알아. 그치? 근데 이 항상 직선이라는 건 조건 몇 개가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둘 중에 하나밖에 모르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나는 점은 알겠는데 이 직선이 도대체 점은 정해졌는데 기울기가 몇인지 모르겠어. 기울기는 모르니까 뭐라고 놓습니까? m이라고 넣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식의 구조가 이렇게 생기냐면요.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는 것은 x 자리에 a, y 자리에 b를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 m이 뭐가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m을 어떻게 해야 돼? 죽여버려야 돼요. m을 죽이기 위해서 m 옆에 이런 애를 곱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얘가 이제 a 놓으면 0 되지. 그럼 나머지 식은 뭐가 돼? y는 b라는 요 녀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무조건 등식이 성립하게 하기 위해선 이런 구조의 식이 필요한 거야. 자,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연습하며 적어봅니다. 자, 요번께 연습하면서 확실히 알아두세요. 예, 이렇게 적고 여러분이 전부 식 세우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 하셨으니까 자, 그냥 막바로 보면서 다 했지? 다 적었지? 막바로 보면서 불러보자. 시작! y-2는 m의 x-1 y-7은 m의 x 플러스 4 y-3은 m의 x-6 y 플러스 8은 m의 x-5 이렇게 식 세우기가 됐어요. 그러면 저기에 보이는 저 직선은 어떤 직선인지 모르지만 어떤 직선 되겠다. 시작! y-1은 m의 x 플러스 3이라는 요런 직선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이 두 개의 식에서 y를 소거해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든 후 판별식 t는 0이라는 개념을 쓸 거죠. 그래서 y 소거하기 위해서요. 마이너스를 이항합니다. 그럼 mx 플러스 3m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되네요. 이제 선생님 몸짓한다?
등치법이라는 개념을 넣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2원 1차 연립방정식을 배우면서 가간법, 대입법, 가간법, 등치법, 대입법, 그죠? 이런 걸 배웠지? 예. 그래서 등치법이라는 건 뭐야? 여기 있는 y랑 여기 있는 y랑 같으니까 결국 이 식과 이 식이 같을 거야 라고 놓는 식이죠. 자, 그래서 넣으면 어떻게 되겠다?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라는 식과 mx 플러스 3m 플러스 1이라는 식은 같을 거야. 자, 나 판별식 D를 적용하려면 모두 다 넘겨서 은영이를 만들어야겠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라서 불편해서 얘를 넘겨버릴 거예요. 자, 얘가 넘어오면 x의 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2x 플러스 3m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식이 되겠죠. 자, 이제 판별식 D 쓸 겁니다. m-2의 제곱 마이너스 4, 3m 4 얘가 접한다? 0이어야 된다. 그래서 m의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 마이너스 12m 플러스 16은 0이 돼서요. 결국 m의 제곱 마이너스 16m 플러스 20은 0이다 라는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뭘 구하래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래. 그 두 직선의 기울기가 뭐였는데? m이었지. 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 m을 구하래요. 기울기 두 개 구해서 곱하래. 풀어보세요. 시간은 15초 드리겠습니다. 답 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까지 나온 상태에서요. 예, 두 기울기의 곱, 즉 m 두 개 구해서 곱하래요. 구해보세요. 혹시 답 낸 사람, 답 제일 빨리 낸 사람 답 얘기해보자. 답은? 20. 자, 여기에서 선생님 알려드릴게요. 시중 답지도 두 가지 답안이 있어요. 지금 요 상황까지 도달하면. 학생들도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풀어요. 우선 첫 번째. 와,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라고 그러네. 기울기가 m이니까 m값 두 개 구해서 곱하면 되겠다. 이래서 이 2차 방정식을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1번. 그런데 수학적인 개념이 조금 더 탄탄한 학생은 여기까지 풀면 그냥 답이 나와요. 무슨 개념을 이용해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왜? 얘는 m값 두 개와 관련된 식이기는 한데 요 자리가 두 군의 합자리 아닌가? 그치? m1, m2 두 개 합한 게 요 자리죠. 요 20이 뭐예요? m1, m2 두 개 곱한 자리지. 그런데 문제에서 두 기울기의 곱, 즉 m1, m2 구하래. 그러므로 그냥 답은 몇 나오겠습니까? 20이에요. 무슨 개념을 이용했다? 근계관을 이용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시험장에서 급하면은 막 m도 정신없이 구해서 답을 내고 이럴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판단을 내려야 되는 문제 되게 많으니까 이 순간에서 근 구하지 말고 어지간하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어머! 두 분의 곱은 20이지? 답 20! 이렇게 넘어가길 바래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예, 2차와 1차의 교점 사이의 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자. 자, 우리요 2차와 1차의 교점 사이의 거리를 보기에 앞서서 요 개념부터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할까? 우리 이런 구조의 식 본 적 있지? 무슨 개념 배우면서 봤습니까?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봤어요. 중학교 때는 두 군의 합
곱만 배웠다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두 분의 차까지 배워야 됩니다. 라고 했죠. 자, 공식 불러볼까요? 뭐분의? 절대값 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어째 안 외우고 있는 것 같으니 불안한 느낌 뭐지? 외우셔야 합니다. 개념집 공부해라. 자, 그런데 이 1창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무슨 공식 쓸 수도 있어? 시작! 절대값 A분의 2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라는 공식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의 수학적인 의미는 선생님이 이런 의미라 그랬지. 얘를 만약에 그림으로 그리면 바로 요 점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 거야 라고 요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맞나요? 예, 요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요 개념과 위에 있는 개념의 차이는 뭐냐면요. 얘는 2차와 1차의 거리예요. 즉, 요 점과 점 사이가 아니라 바로 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뭘까라는 요 공식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결론부터 선생님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쓰지 말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끝에서 위에서 두 번째 칸에 루트 1 플러스 m의 제곱 곱하기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예요. 자, 즉 루트 1 플러스 m의 제곱 곱하기 절대값 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거나 혹은 루트 1 플러스 m의 제곱 곱하기 절대값 a분의 2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라는 요런 공식이에요.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어때요? 아, 요 개념보다 요 개념이 약간 더 어렵다 보니까 앞에 루트 1 플러스 m의 제곱이 하나 붙는구나. 요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위에 있는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가 잘려서 옆에다 좀 적어 놓을게요. y는 fx라는 2차 함수가 있고요.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1차 함수가 있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1차식과 2차식의 두 교점을요. 한 점은 알파라고 놓으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m 알파 플러스 n이라는 y 값을 갖겠지. 교점이니까. x좌표가 베타라면 얘는 m 베타 플러스 n이라는 y 값을 가질 거예요. 야, 깜짝아. 잘 맞춰야 되는데. 뭐 얼추. 예, 그쵸? 예. 자, 그러면 결국 뭐야? 우리는 지금부터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지. 맞아요. 자, 지금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중학교 3학년 2학기 과정에 하나 나와요. 그 공식을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선생님이 그 공식 맨 아래쪽 여백에다가 좀 적어 놓도록 할게요. 예. 두 점 x1, y1 x2, y2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거리를 d라고 한다면요 얘는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라는 공식에 의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알파예요. d. 아, 예. distance d예요.
그래서 저 정도 공식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과정이기는 한데요. 학년이 좀 어린 학생들이 있어서 좀 외워두고 가도록 하자. 됐나? 자, 그러면 우선 얘는 암기해야 돼요. 무조건. 요거 수학상 뒤에도 한번 나오긴 합니다. 평자직방에서. 자, 3번만 읽고 가자. 시작! 두 점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다시 두 점 사이의 거리 D는 시작! 두 점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마지막 두 점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그럼 봐. 나 이제 공식 아니까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런데 사실 요 녀석 같은 경우는 다 꺼서 써도 돼. 공식으로는 이렇지만 x1 x2의 제곱 더하기 y1 y2의 제곱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 그래서 요 점에서 요 점을 뺄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두 교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쓰시고요. 그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m 알파 플러스 n 마이너스 m 베타 마이너스 n 전체의 제곱과 같겠구나. 자, 써놓고 보니까 플러스 m 마이너스 n 이렇게 지워지네요. 결국 식을 정리했더니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요 녀석은 뭐예요? m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전체의 제곱이니까 m의 제곱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고 요렇게 쓸 수 있겠죠. 결국 이 식은 뭉치면 공통인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으로 뭉치면 1 플러스 m의 제곱이라는 찌끄레기가 남을 테고, 자, 얘는 두 교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허수가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즉 유한이 음수가 나오지 않는다예요. 그러므로 얘는 뭐예요? 루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나가겠지? 그런데 얘는 루트 밖을 못 탈출했으니까 그냥 루트 1 플러스 m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겠네요. 루트 1 플러스 m의 제곱 할 때 이 m은 뭔데? 1차 함수의 기울기였어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 ABC가 뭔지도 좀 아셔야겠죠. 자, 이 ABC는요, 2차 방정식에서 2창의 개수, 1창의 개수, 상수항의 개수를 A, B, C라고 놓는데, 이 공식을 적용할 때 굉장히 주의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기에서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등치법으로 같다라고 놓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이 공식에서 적용을 하셔야 돼요. fx-mx -n 얘하고 같다라고 놓고 이항을 해서 생긴 2차 함수식에서 A, B, C를 적용해야 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 뭐야? 공식인 거지.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사실은 밑에 있는 공식으로 외워도 되는데 여러분이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알면은 사실은 요 줄이 제일 중요해요. 요 줄만 기억을 해두시면 아래줄은 거저 나올 테니까. 자, 그래서 우리요 요 줄만 3번 읽고 암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뭐야? 두 교점 사이의 거리야. 어떤 상황? 이런 상황에서. 되겠죠? 자, 두 교점 사이의 거리 D는 시작! 두 교점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1 플러스 m의 제곱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fx-mx -n은 0에서 적용. 이렇게 기억하세요. 다시 시작! 두 교점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1 플러스 m의 제곱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fx-mx -n은 0에서 적용. 한 번 더. 두 교점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1 플러스 m의 제곱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fx-mx는 0에서 적용. 됐죠? 예, 개념은 끝났어요. 공식 암기도 끝났으므로 우리 지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문제는요, 물론 중학생들도 풀 수 있어요. 중학생들도 풀 수 있는데 그건 중학생 풀이고, 선생님이 항상 수학에서는 새로운 거 배우면 그 새로운 거를 써먹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과거에 알던 거에 막 기대가지고서는 새로운 가르침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스폰지가 되십시오.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풀이 방법, 솔루션은 다양하겠지만 지금 방금 배운 개념으로 이 문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참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두 점 PQ에서 만난다. PX좌표가 2일 때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왜 갑자기 PX좌표가 2다라고 교점에 한 점을 주고 있는 걸까? 얘를 주고 있는 이유는 뭘까? 얘를 주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한 글자로 얘기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얘를 줬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뭐 때문에 갑자기 뜬금없이 X좌표는 2야! 이런 조건을 주고 있을까? 누구? 문제 보고 얘기해 보세요. 어우, 그리 어려운 게 아니야. 쉬운 거야, 얘들아. K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통 안다라고 그러면 이 참수 뭐 확정이네? 1참수 확정이네? 야,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봐. 이래야 되지. 그런데 얘가 확정이에요? 미확정이에요? 미확정인 그래프예요. 자, 확정인 그래프와 미확정인 그래프는 어떻게 나뉘는 거냐면요. x, y만으로 이루어진 식은 확정된 그래프여서 우리가 그릴 수 있어. 하지만 x, y 이외의 문자가 포함된 식은 미확정된 그래프여서 우리가 그릴 수가 없는 상태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 K라고 미확정 하나 줬어. 근데 얘가 해결이 돼야지만 거리를 구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 미지수 하나 해결하라고 조건을 하나 더 붙여준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문제를 만들어내는 구성 원리도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 제가 주어졌지? 예, 라는 고민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자. 자, 두 교점의 좌표가 PQ인데 이 교점 하나의 좌표가 1에. 그러면 나 Y좌표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이 2라는 점은, 이 P라는 점은 얘하고 얘 두 군데에서 동시에 이중 해석될 수 있지. 여기다 놓으면 아무것도 구할 수 없지만 여기다 놓으면 Y좌표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래서 몇 나오겠습니까? 2 대입하면 4 마이너스 10 플러스 5 해서 몇이 나온다? 마이너스 1이라는 요런 점이 하나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 드디어 K값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X자리에 2 대입하고 Y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등식 성립해야 된대요. K는 몇이다? 마이너스 3이다요. 그래, 저 녀석 이용해서 드디어 Y는 X 마이너스 3이라는 확정된 직선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분 PQ의 길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1 플러스 m의 제곱이에요. m자리에 뭐가 보입니까? 1이 보이지? 기울기였잖아. 맞아? 기울기가 1이죠. 그러므로 1의 제곱 그리고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예요. 자, 그런데 이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어떤 식에서 적용한다? 식 불러볼까? 시작!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에서 적용한다. 얘가 fx라는 식이잖아.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fx 그리고 요 녀석 2항에서 넘어온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라고 했으므로 뒤에 얘를 반드시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결국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이라는 식이 나왔네요. 그러면 뭐 이제 답 낼 수 있겠네. 얘는 루트 2고 절대값 몇 분의? 1분의
와 2의 배수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2 앞으로 빼고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 c. 결국 답은 뭐가 될까? 2 루트 2. 되겠습니까? 네. 요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예. 칠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예.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는 개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개념의 제목은 근의 분리예요.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근의 분리를 배우기 전에요. 2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 배운 적 있어 없어? 있죠. 두 분이 모두 양근일 때, 두 분이 모두 음근일 때, 한 근은 양근이고 한 근은 음근, 즉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일 때 이래서 세 개의 부호를 항상 따지면서 푼다. 시작! D,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요 세 개의 부호를 따지면서 풀었던 요런 개념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개념의 제목은 뭐라고? 시작!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같은 라인에 있어요.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면 얘는 기준이 0이야. 근이 0을 기준으로 이쪽에 있을까? 이쪽에 있을까? 요렇게 있을까? 이게 바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이고요.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는 개념은 기준이 바뀌었을 뿐이야. 기준이 0이 아닌 다른 수가 돼서 두 근이 모두 3보다 클 때, 두 근이 모두 3보다 작을 때, 한 근은 3보다 크고 한 근은 3보다 작을 때 이런 식으로 0 이외의 기준으로 바뀐 개념을 우리는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고 불러요. 그러면 사실 얘네들은 연속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밑에 세 줄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시작! 부호를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면 양수, 0보다 작으면 음수라고 하는데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에서 0 대신 어떤 실수로 바꾸어 버리면 그것이 바로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가 된다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문제 나오면 어떻게 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하지 않아요? 선생님, 실근의 부호가 그렇게 근의 분리하고 유사한 개념이면 실근의 부호를 가르치고 바로 뒤에 근의 분리를 가르치면 됐을 텐데 왜 안 그랬나요? 라고 묻는다면요. 실근의 부호는요. 수식만으로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이론만으로 풀 수 있었던 반면에 근의 분리는요. 무조건 그래프가 필요했던 거야. 근데 그래프는 방정식에서 다르지 않지? 함수에서 다루는 파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는 2차 방정식에서 배웠고 근의 분리라는 개념은 2차 함수까지 넘어가서야 이제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에 관한 문제 풀이법 땡땡 받았습니다. 항상 그림부터 그려놓고 푼다. 항상 그림부터 그려놓고 푼다요. 그림을 그려야지만 풀이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야. 예.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수학 문제를 푸는데 두 군이 모두 이런 표현 보이면 항상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세 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요. 우선 첫 번째 판별식 D는 0 이상 되겠습니다. 선생님 실근의 부호랑 똑같은데요. 예. 근데 두 번째, 세 번째가 달라져요. 자, 두 번째에서는요. 대칭 축의 위치.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요.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염두에 둬야 돼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축, 이차함수에서 대칭축의 식 구하는 공식이 뭐야?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공식이죠. 즉 우리는 이 식을 마이너스 2분의 1에 a분의 b야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런데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예.